대한민국에요, 갑질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성역이자 갑질이 인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저는 성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역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것은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지역 감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지난번에 흑산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신안군 섬마을이고, 언론 보도에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흑산도 주민 여교사 윤관 사건이라고는 안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요, 이건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세월호도 우리 사회의 성역입니다. 어제 세월호 특조위에 월급 더 받아 먹기 위한 임기 연장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들이요, 국민에게 지지받으려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월급 안 받겠습니다. 그래도 규명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너무 규명하고 싶습니다. 죽어도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월급 안 받을 거니까 사무실만 좀 열게 해주고요, 최소한의 자료 입수만 가능한 것 좀 도와주십시오. 비행기요, 한마디로 그냥 요즘 저가 항공 타고요, 꼭 외국에 가야 된다면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제일 싼 거 한 50만원짜리니까 그거 타고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국민들이 당신들을 보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 핑계 삼아 갖고요, 팔자에도 없는 고위 공무원 하면서 높은 월급 받아 챙기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웃기는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비행기 문제요, 나중에 따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세월호 팔아서요, 국회의원 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인데요, 이분 은평갑에서 굉장히 더민주에서 지역이 좋은 데죠.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73년생이니까요. 우리 나이로 44살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분이요, 세월호 유가족 대리 변호사 역할을, 민변을 대리해서 해주다가 언론에 뜨고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더민주 입장에서는 세월호 사건에 관련되는 이 법률적 변호사 하나를 이 국회로 보내놔야 대선까지 가는 길에서 여러가지 공세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요, 여야 가림 없이 대통령까지도 포함해서 새누리당 이 혁신 토론회에 가서 창조 경제 가지고 국민에게 사기극 벌이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야유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 세월호와 관련된 더민주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더민주도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될 수 있는 정당이 이런 어떤 사건 하나, 교통사고 하나를 핑계 삼아서 더 이상 우려먹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가를 치를 만큼 치렀습니다. 세월호 지금 특조위부터 세월호 보상, 인양, 모든 데 들어가는 1조에 가까울지 모르는 예산들이 다 뭔 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병헌 일가한테서 돈 받아야 된다고 야당이 단 한마디라도 하고 유병헌 일가와 관련된 배후를 규명하는데 제대로 단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여기 있는 제가요, 국회 앞에서 40일 동안 재작년 여름에 땡볕에 개고생하다가 벌금 50만원 맞을 뻔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할 자격도 없어요. 이 건이 그렇게 울가먹을 거리도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요, 요즘 간이 이제 배 밖에 나와갑니다. 자, 지난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관련 집회를 열었는데, 또 지난 26일 광화문 앞에서도 집회가 있었는데요, 종로서 영등포서 관할입니다. 당시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통제를 벗어난 집회에 대해서 아마 좀 뭐라고 한 모양입니다. 경찰하고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어땠는지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주민 의원이 이 두 경찰서장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 그 경찰서장들의 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 과관입니다. 경찰서장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 징계 현황, 부채, 신용불량, 급여 압류 현황, 친인척 보직 현황 등
개인 신상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서장은 현재 드러난 특별한 비리나 범죄 혐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서장한테 이런 자료를 내라고 했느냐? 뻔한 거 아닙니까? 세월호 집회를 감히 너네들이 방해하려고 드느냐? 이겁니다. 아니, 경찰이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죠? 자, 이제 이 갑질도 도를 지나친 갑질을 해대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신이 썩어 빠진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 배지를 당신한테 은평갑 주민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아줄 때 세월호 의원이라고 달아줬습니까? 은평갑을 대변하라고 달아줬습니까? 어디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세월호 유가족들이 열 때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려고 하다가 유족들과 충돌을 빚었다고 합니다. 자, 그 직후 유가족 변호인이었던 박주민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고요. 또 국회 앞에서도요, 유가족하고 경찰이 집회를 하다가 유가족이 경찰의 어떤 지시를 따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갖고 또 이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국회 안에서조차도 다른 국회의원조차도 피감기관에 대한 협박성 자료 요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보좌관이요, 표적을 잡아서 그 주변에 사촌들까지 해서 그런 식의 자료 요구를 하는 걸 국회에 있으면서 처음 봤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주민은 서장들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답니다. 국회의원이 왜 지 관할도 아닌 다른 지역구의 경찰서장들을 업무 적격성을 판단합니까? 자, 박주민 보좌관은 이래 이야기합니다. 중대한 국회 입법권이자 견제 감시권에 대한 침탈이라고 생각하고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 의원의 그 보좌관입니다. 자, 이번에 갓 44살짜리가 세월호 팔아서 배지 달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하십시오. 대한민국이요, 정상적인 국가로 가려면 오늘 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코렉시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대요. 코렉시트. 대한민국이 탈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한은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경찰이 난색을 표하니까요, 박 의원이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경비부장한테 자기 방에 와서 직접 해명하라 했답니다. 아니,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줄 수 없다는데 그러면 왜 자료를 못 주는가에 대해서 따져야지. 경무부장, 경비부장 뭡니까? 경비부장은 집회를 갖다가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의 총 책임자 아닙니까? 자, 집회 때문에 이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건 지 스스로도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자, 개인 금융 자료는요, 남에게 공개하기를 꺼리는 민감한 자료다. 박주민이부터 그러면 지 개인 금융 자료 한번 까보세요. 어디서 얼마나 변호사 수임을 했는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국한해서 법원 영장을 받은 후에나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두 경찰서장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한 문제에 대해서 이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꼭 할 일이 있으면요, 안행이 소속으로 경찰서장을 상임위가 열렸을 때 정당한 사유를 대서 불러서 들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개인적 약점을 잡기 위한,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 사람의 다른 부분을 틀어서, 과거에 그랬죠, 별건 수사라고 많이 했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더민주는요, 김종인 대표는 박주민의 이런 짓거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길 바랍니다. 자, 세월호 특조위가 문을 닫아야 된다. 더 이상 예산을 줄 수 없다. 너 일도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느냐. 맨날 정치적 트집이나 잡으려고 드는 기간 아니냐 하니까 한 건을 터뜨렸습니다. 그 한 건이 뭔가 하면,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과거에 청와대 홍보 수석을 할 때 세월호 보도를 갖다가 이렇게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서 좀 톤을 다운시켜 달라고 한 부분을 가지고
보도 개입 논란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가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수석이 전화 오면 언론사들은 그 전화를 다 녹취하는 모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아무리 이 가까운 지인한테 통화를 하더라도 그 전화가 항상 녹취될 수 있음을 자각하시고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자, 홍보수석 당시에 KBS에 전화를 했습니다. KBS에 김시곤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의 뉴스에 대해 다른 뉴스로 대체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정현 의원은 4월 21일 오후 9시쯤 4월 16일날 세월호가 침몰되었으니까 닷새 후입니다. KBS 9시 뉴스에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가자 온 나라가 어려운 시점에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것이 맞느냐,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비판하면 안 되냐 이래 했답니다. 또 그달 30일에는 김 전 국장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 비판적인 뉴스를 다른 걸로 좀 대체해달라 했답니다. 하필이면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다, 한번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녹취록을 공개한 언론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을 은폐한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줄여달라고 이야기했죠. 말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김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 식사 자리에서 세월호 사건은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보도국장에서 사퇴했는데요. 그는 사퇴 회견에서 길환영 전 KBS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회사로부터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답니다. 또 이에 불복해 징계 무효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길 전 사장의 보도 개입 사항 30건을 기록한 국장 업무 1일 기록 비망록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도 웃기는 양반이네요. 지가요 술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정부 입장을 갖다가 옹호하는 입장에서 말을 했으면 그게 또 세월호 뭐 당시에 언터처블 성역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져서 보도국장에서 사퇴했으면 그 부분을 자기 소신으로 갖고 가면 될 일이지. 이제 그때부터 KBS를 물고 늘어져서 뭐 KBS의 사장이 보도국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한다 어쩐다를 까발리면서 이번 전화 사건도 공개한 겁니다. 그때는 이정현이 옳았고 지금은 이정현이 틀린 겁니까? 참 진짜 별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 녹취해놨다가 이정현하고 쇼 붙여서 이 출세하려 했던 겁니까? 자, 뭐 이정현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요. 민주당은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를 다루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해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언론을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보도 아이템까지 일일이 지시하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이정현 씨 말하는 특징을 잘 아는데요. 이분은요, 한번 봐주세요. 네? 한번 도와달라. 이렇게 험벌하게 하는 사람이지, 기자들한테.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어떨 그런 사람도 별로 못 됩니다. 어쨌거나요, 전화를 공연히 말도 듣지 않을 언론사 국장한테 전화했다가 녹취에 걸린 것은 이정현 의원의 잘못이지만은, 자, 한번 따져봅시다. 노무현 정권 때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각 행정부서에 그 대응하는 보도 지침을 갖다가 내린 부분이나 더 나아가서 각 행정부서에 있는 기자실을 폐쇄했던 부분 등을 갖다가 생각한다면 이번에 이정현이 이렇게 한 부분은 그나마 애교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요, 이정현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왜 이런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도하든 말든 어차피 모든 언론들이 글이 돌아가는데 그 뭐 전화해서 말 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까? 녹취나 걸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정현이 보고 너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 좀 걸어서 보도 좀 제대로 하라 그래. 응? 국가의 회사가 이렇게 보도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찾아내겠다라는 그 발상조차도 좀 웃었습니다. 그 당시 정권으로서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죠. 선동에 밀려서. 좀 살아보겠다고 각 언론사에 협조를 좀 구하라. 제가 각 언론사와 청와대 간의 협조적인 위치에 있었던 부분을 한번 까볼까요? 저도 아는 게 좀 있어요. 자, 그렇게 서로 협조할 때는요, 조용하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 걸린 것만 문제를 삼습니까? 역대 정권에 각 언론사와 청와대 간에 협조 사항이 없었습니까? 자, 이건 뭐 이정현 씨의 개인의 문제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청와대 지시사항을 거론해서 한판 또 이 푸닥거리를 해서 또 세월호 특조위를 연장하려고 하는 행태가 참 수상합니다. 자,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그래도 알 사람은 다 알고요. 이런 짓거리를 하면 당신들은 대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